공백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자격증 준비가 제일 많았어요. 20%. 근데 뭐 구직 활동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공무원 고시 준비 이걸로 답변하면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의 주제는 공백기입니다. 휴학도 공백기냐? 뭐 경우에 따라 당연히 공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백기는 주로 길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공백 기간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백기 전에 뭐 했냐, 그 공백기 동안 뭘 배웠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간 자체가 뭐 길수록 안 좋냐?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좋게 볼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백기는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 공백기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언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언가 했으면 공백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무엇을 했고 그 무엇을 왜 했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냐, 이것만 잘 설명하면 공백기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공백기긴 하지만 리즈너블하죠. 건강상의 문제니까. 그리고 다 치료가 됐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사업 2년은 공백기라고 볼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공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개념을 오늘 같이 정리 좀 해보면 좋겠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인턴 한 게 전부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덧 30살. 공백기가 6년이나 됐다고요? 와, 이건 좀 크리티컬한데? 토익이라도 공부해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공백기 6년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자소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건 진짜, 야, 이거 너무했다. 진짜 6년 동안 뭐 했을까? 나 이분하고 줌으로 통하고 싶네. 저 원데이 클래스 같았어. 이거 벌써 마이크 켜세요. 이러죠. 제가 인터뷰를 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루트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일반적인 루트라기보다는 지인 찬스를 써야 돼요. 심지어 무급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세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조직 안에서 협업을 통해 일해보는 경험입니다. 짧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백기가 지금 6년 정도 되면은 근데 진짜 뭐 했을까? 앞으로 여러분이 댓글 다실 때 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30살에 공백기가 6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래도 뭘 했을 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숨 마셨나?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죠? 뭔가 했을 거 아니야. 뭔가 뭐 유학을 했든 여행을 다녔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공백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데 지금 너무 이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건. 근데 확실한 거는 30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에 30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하니까 30까지 그냥 가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백기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트 대기업에 자소서 쓰고 직무 쓰고 이렇게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안 쓰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그냥 진짜 지인 찬스, 뭐 아는 분 회사 또는 아는 분 가게도 상관없어요. 뭐 어디가 됐건 빨리 3개월 이내에 알바를 해보고, 알바를 하든 뭐 무급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 업무 경험을 쌓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뭐 공백기도 좀 정도껏 해야지 6개월이다 뭐 이게 6년이면 너무 긴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다 공백기일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공백기로 생각한 게 진짜 공백기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공백기가 진짜 아니라면 뭐 괜찮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퇴사 후에 1년 넘는 공백기 동안 알바도 취업 준비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찐 공백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팩트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통 면접에서 얘기하니까요.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면접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2번 당시에 심적으로 어려웠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후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의 상황,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드리는 건데,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어쨌든 근무 기간이 있다 그러면 필살기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필살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서를 쓰면 일단 면접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공백기의 포비아, 공백기 포비아 보통 면접에서 경험하게 되죠. 결국엔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그때는 사실 팩트를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심적으로 좀 지쳐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팩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속 질문이야. 그러면 당시에 심적으로 어려웠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은 일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문제네. 근데 이거 식당 아르바이트는 무언가를 한 거죠. 이건 한 겁니다. 이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이건 경험을 한 거잖아. 그죠?
이럴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GPT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챗 GPT. 제가 지금 형 PT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니버셜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맞는 이 경험을 해석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확률로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솔루션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저희 팀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는 내년 정도면 형 PT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챗 GPT를 한번 써보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 1년 동안 채탈 경험 많고 1년 동안 했다는 얘기네요. 1년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원직은 생산 품질 직무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KPI로 예시와 함께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제가 지금 그 공백기를 진짜 한번 타파를 해볼 건데 공백기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라도 해본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찾을 수 있다. 단초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GPT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생산 품질 직무와 관련된 성과로 설명하면 조금 도전적일 수 있대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참 연결이 잘 되죠. 키 성과 KPI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를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만족도를 얘기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생산이랑 연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고객 만족도 자체를. 근데 주문 처리 시간은 가능하죠. 주문 접수부터 서빙까지 걸리는 시간 예시까지 나오네요. 평균 주문 처리 시간을 10분 이내로 유지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유출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봐요. 재료 손실료. 식당 아르바이트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식재료의 효율적 관리. 예를 들어서 기본 반찬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남자하고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을 것 같아. 많이 이렇게 싸줬다든지. 왜냐면 이게 조금 주면 한 번 더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리필을 하는 순간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리필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남거나 딱 맞는 정도를 내가 내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요 정도 뭐 몇 그램 이러면 좋지만 식당에서 그런 거까지 계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스푼 뭐 두 스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KPI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 재고 관리 효율성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가능하네요. 뭔가라도 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거야.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했으면 이제는 형 PT와 GPT랑 함께 만나면 이제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 그거 한번 물어볼까? 안 하고 1년간 집에서 숨만 쉬고 누워 있었어. 생산 품질 직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KPI로 설명해줘. 매우 도전적인 과제래요. 이런 경험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관리 및 웰빙 향상. 너무 억지다. 개인 건강 및 웰빙 지수 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이고 갑자기 에러가 나버려. 아니 내가 보기에 얘도 지금 포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어떤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든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공백기를 내 경험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질문에서 여러 가지 좀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내 경험을 지원 직무 KPI로 해석해서 정리한다. 방금 한 것처럼 그냥 집에서 1년 누운 거를 품질 직무 KPI로 해석해봐 이러니까 쥐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되는 게 있긴 있어.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KPI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지. 프롬프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한 활동 내용 들어가야 되고 기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원 직무명 들어가야 되고 KPI로 설명해줘. 예시와 함께 표로 작성해줘. 이 5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논할 때 단순히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았거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백기라고 보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성과 상관없는 시간을 공백기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나는 어떤 영역에 연구를 했어.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나는 이제 지원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은 저에게 공백기가 아닙니다 라고 면접관에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백기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뭐냐는 거야. 이 시간을 나는 진짜 공백기로 정말 공백이 있었던 그냥 퍼즈 됐던 시기냐 아니면 이 시간조차도 나에게 의미가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성장했고 성숙해졌고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냐. 여러분 스스로의 인식이 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공백기를 규정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1년 반 동안 쉬었는데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심적인 회복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잘 도전할 수 있어. 그게 공백기야. 회복하는 시간이었지. 내가 몸이 아팠어. 디스크 같은 거 있었어. 암이 있었어. 그거 치료했어. 그게 무슨 공백기야. 치료 기간이었지. 그냥 기간으로만 치면 공백기라고 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일을 더 잘하고 일에 더 몰입하기 위한 시간이었어. 재투자죠. 그건 공백기가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우기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자소서 그거 하나 잘 쓰는 게 뭐 중요해. 이제 형 PT 딱 출시되면 다 끝난다니까. 제가 벌써 지금 방법을 찾았어. 3C 4P에 그냥 여러분 경험 입력하면 아주 완성도 높은 아주 세련된 문구로만 딱 채택된 자소서가 그냥 한 방에 나옵니다. 지금 그게 막 시뮬레이션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글 쓰느라 고생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역량에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역량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성이 뭐냐고. 이거를 직업적인 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직장은 그냥 뭐 주어진 돈 받고 일하는 거야. 받은 만큼 일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받은 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받는 돈에 별 관심이 없어. 얼마를 받든 생계에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그냥 전문가가 되면 연봉 올라가게 돼 있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카우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 자소서에 있는 질문이 질문이 해결되면 되게 쉬워져요. 면접관들조차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지.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서 진짜 시작이고요. 그걸로 GPT랑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생산 품질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실제적인 KPI와 연결해서 제시해줘.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이 문구 괜찮은데? 실패는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꼭 자격증에 갇히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안에는 지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관이 이 경험에 대해서 공백기라고 질문한 교훈을 얻었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거죠. 다음 질문을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공백기 아니고 질문을 하는데 교훈을 얻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암기해서 가라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백기 포비아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교훈을 강조하는 방법. 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그거를 공백기로 보지 않는다. 좀 이게 교만해 보이긴 하지만 근거가 이제 나오잖아. 좀 겸손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면접관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겸손한 투로 심플하게 다시 말해봐. 실패한 자격증 시험 기간을 좀 공백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능력 키웠습니다. 뭐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런 질문 묻을 수 있어요. 그 실패 경험이 지원한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짧은 면접 답변을 제시해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태도와 크게 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아요. 다시 좀 강의 내용을 좀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제 GPT를 활용하는 거죠. GPT에게 예상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시해달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그 답변을 암기하지 않는다. 예상 질문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필살기와 연결시키는 게 좋겠죠. 공백기가 대체 뭘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걸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했고 의미도 없었던 시간. 보통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을 이야기하죠. 학교가 없었다거나 졸업을 이미 했는데 그냥 단순 취준생활 또는 뭐 소속이 없었던 기간을 보통 이제 공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공백기를 묻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직무와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낭비 시간을 보통 공백기라고 합니다. 왜 면접관은 대체 공백기를 물을까요? 면접에서는 왜 공백기를 확인하는 거야? 호기심, 단순 호기 진짜. 그리고 팩트 체크하는 거야. 이거 맞냐? 라고 이제 팩트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을 검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체크야.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일관성에 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백기를 하더라도 교훈을 얻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피드백 요구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백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관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 이 공백 기간이 왜 가졌냐라고 물었을 때 예전에는 이거 했는데 공백기 갖고 나서 또 이거 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언제나 가장 큰 문제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깨질 때는 이 공백기 좀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이거 두 개는 제가 보기엔 면접에서 큰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교훈을 얻는 사람인지 이거는 피드백 요구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공백기로도 이건 오히려 가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크리티컬한 거는 일관성에 대한 검증. 그럼 GPT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연속성, 그렇죠. 일관성 얘기하죠. 책임감과 의지력 검증. 지원자의 책임감, 전문성, 의지력 부족 때문에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죠. 팩트 체크.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전문성 유지,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이것도 참 맞는 얘기예요. 취업 준비 및 상태 평가. 그러니까 결국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는 아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미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 공백기인가, 공백기의 답변이 되는가. 자격증 준비, 공백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자격증 준비가 제일 많았어요. 20%. 근데 뭐 구직 활동, 요즘 취업 준비 워낙 길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공무원 고시 준비 14%. 이것도 사실 구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구직 활동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구직 활동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기간은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휴식, 이제 그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공백기로 답변해도 된다. 이걸로 답변하면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답변을 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자격증 준비를 그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세 번째 방법, 셀프 디스입니다. 디스를 통해 교훈으로 연결하는 한다.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 디스의 하나의 이제 예시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인데, 다시는 이 길을 내가 가지 않고, 이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여기 핵심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얻어. 이게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피드백이 되는 사람, 이렇게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당시 진짜 내가 그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답변이 이거죠. 교원 임용 시험에 티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미 했던 것들을 해보니까 이게 더 재밌었다. 매출을 상승시키는 게 훨씬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할 거다. 이걸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백기를 하면서 내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거랬냐, 뭐 이런 것들을 했다. 라는 것들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다. 공백기가 아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백기에 대한 총론. 공백기가 아닌 이유를 찾으면 그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공백기가 아닌 이유를 찾으면 그만이다. 공백기 기간 동안에 했던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서 해석한다. 그리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될 경우 얻은 교훈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